반갑습니다. 강호수입니다. 두산 LBT 주가 전망 도와드릴 건데요. 두산 LBT가 지금 AI 내러티브의 하락으로 인해서 큰 하락이 나오기 일보 직전입니다. 8만원과 7만원 사이에서 매수하시면 다시 12만원 향해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최근 유튜브 영상에서 계속 드렸는데요. 최근에 이제 제가 멤버십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한 번씩 사명이라는 종목을 알려드렸는데, 사명 이제 수익 나셔가지고 또 연장 결제 또 재결제 신규 가입하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명 다시 한번 이런 폭락장에서도 폭등한 점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저희 멤버십에서는 사명을 10월 27일부터 ESS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의 공통 부문은 결국 캐패시터 필름이다 해서 이게 이제 3분기 실적이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된다는 얘기를 제가 10월 27일에 멤버십과 안내해드렸고, 이제 사명이라는 종목은 사실 제가 이제 최근 영상에서도 눈치를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신규 가입 연락 오신 분도 많은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런 종목은 소형주기 때문에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잘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두산에너비티는 제가 늘 얘기했지만 기술적으로도 재무적으로도 내러티브 관점으로도 이제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재무적 관점에서는 최근 3개 분기 연속 실적 쇼크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26년과 27년을 거치면서 이제 가스터빈과 대형 원전 관련해서 SMR까지 그게 이제 실적에 매출로 잡힐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제 26년 하반기부터 잡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최근 이제 세계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고 해서 이 주식이 이제 폭락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큰 상승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24년 5월 28일부터 두산 LBT를 매수하라고 했고, 25년 4월 7일에도 두산 LBT 매수하라고 했지만 당시에는 이제 SMR, 그리고 최근에는 보시면은 오클로, 지버누바 이런 주식을 같이 매수하시면 더 수익이 난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9월에 뭐라고 했냐, 10월에 두산 LBT가 급등하는 거 보고 두산 LBT를 살 바에는 오히려 두산을 사는 게 더 큰 수익이 날 겁니다 얘기를 드렸는데요. 제 의견대로 정확히 그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정확히 10월 16일 이 주식이 폭등하기 전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두산 LBT, 두산, 그리고 SK하이닉스, LS일렉트릭까지 어떻게 보면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제 최근에 급등하고 급락하는 이런 상황들이 AI 내러티브가 커졌고 AI 버블, 그리고 그 버블이 더 큰 버블이 된다, 이런 가정하에서 주식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도 보시면은 이제 두산 LBT도 하락했고 SK하이닉스도 폭락했지만, 이런 종목들이 하락하는 이유는 결국엔 이제 미국 증시 하락으로 하락하는 건데, 저는 이런 상황이 어쨌든 이제 대세 상승장에서도 마이너스 10% 내외 하락은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가령 강세장에서도 마이너스 10% 이하의 조정은 항상 존재했는데 2004년 8월과 2007년 10월 사이에도 마이너스 18%의 조정 장세가 있었고, 그게 46일, 회복 기간은 46일, 47일, 61일, 41일.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상 11월 4일부터 폭락이 시작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0월 30일과 10월 31일에 현금을 좀 챙겨놨었다면 지금 훨씬 괜찮았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멤버십에서 10월 30일과 10월 31일에 각각 현금 비중을 이제 확보하셔야 됩니다. 현금 비중 확보하셔야 됩니다. 현실전 수익률 10% 이하의 종목은 현금 비중을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코스피가 3,900 이하에서는 매수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또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어느 정도 다 정확히 단기로 맞아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 마이너스 10% 내외 하락이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보시면은 결국 3,800이에요. 그러니까 3,800 이상 이하에서는 저가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그냥 단순한 가격 조정 형태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SK하이닉스 기준으로는 뭐예요? 마이너스 15% 내외 하락. 그러니까 지금부터 마이너스 15%는 어디입니까? 55만원 내외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정확히 찍어 드릴게요. 55만원, 54만원 이 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인에서 지지를 한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를 뚫고 내려올 가능성도 있지만 여기부터는 뭐예요? 수급이 조금씩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비티도 매한가지로 이게 이제 보시면은 마이너스 15% 20%는 아주 비일비재했었고,
장기로 몇 달간 하락을 놓고 보면 마이너스 30%인데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단기로 일단 마이너스 20% 하락 나왔습니다. 그쵸? 첫 번째 여기랑 똑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마이너스 20% 한번 찍어요. 그 두 번째는 마이너스 30%입니다. 이거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마이너스 30%면 어디예요? 그쵸? 제가 늘 얘기하지만 7만원입니다. 그쵸? 늘 얘기해요. 7만원 밑에 정확히는 69,000원부터 68,000원부터 63,000원 사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폭락이 한 번쯤은 나올 확률이 있어요. 원래 두산엘리베이트는 역사적으로 보면 늘 변동성이 컸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보시면은 24년 5월 28일에 사고 바로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신 게 아니고 실제로 여기서 한번 수익이 났다가 이렇게 폭락이 나와요. 근데 이 폭락을 우리가 폭락했다 피상적 관점에서만 그 생각을 할 게 아니고 고점에서 마이너스 30% 하락했네? 그러면 이제 저점이 아닐까? 자, 여기서도 보시면 고점에서 마이너스 35% 하락했네? 이게 저점이 아닐까? 저점의 근거는 뭘까? 이거에 대해서 미리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피지기 100점 불태다. 지피지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객관화를 해서 자기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두산엘리베이트랑 어울리는 주식인지 SK하이닉스랑 어울리는 주식인지 한국저축이 나랑 어울리는 주식인지 HD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같은 조선주가 나랑 어울리는 주식인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아셔야 되는데 일단 두산엘리베이트는 제약바이오 못지않은 변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쵸? 그쵸?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시면 ABL 바이오를 제가 4만원에 사라고 했지만 실제로 보시면 이것도 고점에서 보시면은 마이너스 30%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여기서도 다 확인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30%대 하락 나올 때마다 그쵸? 저점을 찍었어요. 그쵸? 그죠? 그죠? 뭐 마이너스 26%까지 하락이 나오기도 했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그죠? 자, 올라가는 주식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주식도 단기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20%대 하락인데 그러면 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여기서 변동성이 커졌으니까 당연히 이런 주식은 마이너스 40%대 변동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식이 막 좋은 얘기 나온다고 여기서 계속 오를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 우리가 어떤 주식을 볼 때 그 주식이 갖고 있는 변동성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늘 뭡니까? 손실인 채로 시작하게 됩니다. 세진중공업도 마이너스 30%에서 한번 반등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마이너스 35% 하락에서 유의미한 반등. 유의미한 반등은 저점에서 고점까지 플러스 20% 내외 하락 상승이면 유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15%의 하락이 나온 다음에 반등하는데 지금 조선주는 내년 주도주가 될 확률이 높은 반도체 조선 이런 쪽의 주도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2만원 내외에서는 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뭡니까? 최악에는 뭡니까? 19,000원과 18,000원 라인이 오면은 최저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들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두산엘리베이트, SK하이닉스, 두산, LS일렉트릭 기존의 주도주 역할을 했던 삼성전자, 삼성전기까지 AI 관련주들은 대형주들 기준으로 다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보시면은 기관 매수했어요. 리노공업, PSK홀딩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는 제가 이제 멤버십에서 월요일에 매수를 하라고 했는데 오늘 보시면은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기관이 매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조선주도 보시면은 최근에 하락폭이 컸지만 오히려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는 종목이 있어요. 특히 HD한국조선 해양 그리고 세진중공업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합니다. 그쵸? 그쵸? 우리가 이제 상한가 올라갔던 종목도 상한가 시작 시점에서는 다시 거기가 시작일 수 있거든요. 그 이하에서는 굉장히 저가 매수가 세게 들어와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기술적 분석과 그리고 우리가 기업의 펀더멘탈 뿐만 아니고 시황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 저는 외국인들이 더 매수할 여력이 충분히 존재한다. 코스피 방향성은 외국인 수급이 주로 결정하는데 코스피에서 외국인 작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마이너스 38조 원의 순매도 이후 5월부터 10월까지 보시면은 21조 원의 순매수 12월에 마이너스 6조 그러니까 지금 왜 외국인들이 방향성을 빨리 바꾸지 못하냐면은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이 미국 시장이 안 좋고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방향성이라는 거는 보시면은 이때는 매도했는데 이때는 매수했어. 그러면 뭐냐면은 방향성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은 그거예요. 우상향할까 우하향할까.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라면 지금 미국 주식 살까요 한국 주식 살까요? 포트폴리오라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건 사실이지만
정책이나 그리고 이제 산업의 흐름이나 그리고 주가의 흐름은 결국에는 물결 같은 겁니다. 우리가 물이 거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 주식보다 한국 주식의 수익률이 높은 거는 여러분들도 아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2023년부터 했다면은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은 방산 전력 인프라 10배, 100배 올라가는 주식들을 우리 멤버십에서는 공부를 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우리 멤버십에서 제가 24년 8월 7일에도 조선 반도체 제약바이오, 특히 24년 3월 21일에 말한 효성중공업은 그때 위치에서 10배 갑니다. 그쵸? 10배 가요. 하나엔진도 보면은 제가 사라고 한 위치가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SK하이닉스가 분명히 주도주 역할을 할 겁니다. 내년 3반기까지. 그렇지만 수익률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다른 쪽이 좋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다른 쪽이 굉장히 압도적인 성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를 해놓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후행적인 매매를 하는 거죠. 남들이 SK하이닉스를 조금 매도하고 재매수하고 뭐 이런 관점에서 조금 뒤늦게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 회원분들 여기 8, 9월 그리고 34만원 그리고 40만원 부근에서 매수를 집중적으로 했는데 이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단기로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55만원과 50만원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사실 56만원과 52만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55만원과 50만원 얘기하면 또 사실은 이제 굉장히 빨리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또 매수 못하는 분들 계실까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만약에 이게 큰 조정을 보여봤자 이익 라인, 그러니까 정확히는 최근 저점이 53만 2천원이었기 때문에 53만원과 50만원 사이가 최저점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그거 기다리다가 이 주식을 아예 못 살 확률도 높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런 겁니다. 지금 키옥시아로 인해서 이 종목이 하락이 나오는데, 키옥시아가 하락 나왔다고 해서 이 종목이 폭락이 연이어서 계속 나온다는 거는 결국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오면은 당연히 제 의견과 달리 46만원 라인까지도 폭락이 나올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목표 주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80만원, 90만원, 100만원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다시 목표 주가는 떨어지겠죠. 이게 기회일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목표 주가가 떨어질 수 있으면 그러면 이게 길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생각보다 더 좋게 해, 그리고 계속 좋아,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림길에 서 있는데 이게 이제 18일부터 20일 사이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지금은 두산RBT, 두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까지 이런 종목들은 공통적으로 AI 버블의 주역입니다. 그러면은 더 큰 버블이 만들어진다는 가정을 여러분들 하시고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온다. 그리고 마이너스 10% 내외 하락이 있었는데 조정실마다 하락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였거든요. 2016년과 2020년. 이거는 강세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유동성 랠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번에 보시면은 3,800 이하로 떨어져야 정상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8% 하락 나오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조정이 3,900 이하에서 빠르게 그냥 조정이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3,800 이하, 3,700까지도 하락해야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차트인데 그게 아니고 빠르게 반등하면서 이것도 빠르게 위로 몰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올렸다가 기간 조정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이 라인까지 기다렸던 3,000포인트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은 매수를 하나도 못하고 4,000포인트 가능합니다. 지금도 3,700포인트 3,600포인트 기다리는 사람은 매수 못하고 5,000포인트까지 가고 5,000포인트까지 가는 동안 SK하이닉스는 경이로운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현재 시가총액은 410조입니다. 400조 이하에서는 저가 매수가 세게 들어올 수 있는데 삼성전자의 우선주 포함하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현재 오늘 관점에서 640조 가까이 됐네요. 640조 가까이에요. 그러니까 630조, 640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66에 36, 64, 24에서 지금 이제 60%는 넘어섰는데, 그쵸? 60% 넘어섰는데 이게 역사적 고점인 건 사실이에요. 퀀트 관점에서는. 근데 지금 영업이익이 똑같아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러면 당연히 SK하이닉스가
프리미엄을 받아서 당연히 70% 80%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삼성전자를 시가총액 700조 기준으로 놓으면 77에 49 그죠? 78, 56이니까 500조 이상 가야 정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영업이익률이 여기서 더 올라간다. 영업이익률 내년에 기대치가 50%가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실제로 지금 AI의 주인공은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와 뭐예요? 대만 TSMC라든지 우리나라 뭐 SK하이닉스 이런 데가 HBM 이런 쪽입니다. 그쵸? 이런 쪽이에요. GPU 이런 쪽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키옥시아는 AI 버블의 주역이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냉정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과 같은 흐름이 이어질까? 아니면은 하락할까?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아마 그 누구도 정답을 내놓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유동성 랠리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화폐 가치는 떨어집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면 당연히 자산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서 한 번 더 올려야 정상일 수도 있는 겁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기준 하에선. 그리고 두 번째, AI가 이제 과거의 IT 버블하고 다른 점은 지금은 AI가 유통업이라든지 금융업에 콜라보 됐을 때 인건비가 낮아지면서 그리고 효율이 올라가면서 공장 자동화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이커머스 커머스 사업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마트 홈플러스 뭐예요? 롯데마트까지가 3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쿠팡 1황입니다. 1황제예요. 하나의 황제가 있습니다. 쿠팡이 여기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공장 자동화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앞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류 시스템도 특히 물류하고 저는 금융하고 그렇죠, 유통업. 그러니까 이런 게 대표적으로 로봇.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자동차 산업도 실제로는 지금 공장 자동화에서 뭐 로봇이 자동차를 만든다, 이게 냉정히 말씀드리면 이미 20년 전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가 뭡니까? 특이점이 와서 더 획기적으로 빨리 바뀔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거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노아가 아무것도 안 하고 행동을 안 하고 노력을 안 하는데 기도만 한다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냥 방주 뚝 떨어뜨리고 뭐 이게 아니에요.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제가 손자변법에서 얘기하잖아요. 전쟁은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된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준비하지 말라. 이게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뭡니까?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돼. 제가 그거에 대해서 늘 얘기하죠. 두산에너빌리티 제가 21,000원, 25,000원 매수 강조했고 52,000원, 53,000원 매수 강조했고 지금도 뭡니까? 7만원, 8만원 사이인데 여기 밑으로 한 번쯤은 이탈할 확률도 있다. 7만원 밑으로. 그러니까 6만원 밑에 떨어질 확률이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쵸? 그리고 12만원을 갈 확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근거를 찾아야 된다. SK하이닉스도 단기로는 이 관점인데 근데 예를 들어 50만원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엔비디아가 실적이 폭망해서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표 주가는 낮아지기 때문에 뭡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 폭망하면 매수를 하더라도 목표 주가 낮아지니까 당연히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올리면은 이거는 이제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을 뭐 노멀하게 발표하거나 괜찮아. 그러면 이 실적이 좋아질 거는 어떻게 보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기까지 기회를 안 오고 그냥 뭡니까? 55와 52 사이에서 그냥 바닥을 빨리 찍을 확률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첫째도 둘째도 대다수의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이제 이거 종목 끝난 것 같은데 반등 크게 나와버려요. 조선주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한 번 더 간다라고 얘기한 게 늘 최근에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살려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여기서 이제 다시 꺾이면 어떻게 걱정돼서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폭락하는 데서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기회가 왔다. 다음 주 초가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분명히 아시고 지금 외국인의 매수의 여력, 그러니까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했는데 기관은 계속 샀어.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어떤 순간이 계기가 생기면은 무섭게 분위기는 바뀔 것이고 저는 그게 50일 이격도 기준으로 보시면은
105% 이하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105%, 100 사이. 지금 뭡니까? 오늘 이제 109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여야 될 거는 외국인 순매수의 여력이 결국에는 패시브 투자 성격으로 대형 반도체 업종에 대한 순매수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26년 외국인, 왜냐면 반도체 못 올리면 우리나라 코스피 5천 못 갑니다. 냉정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코스닥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우리 시장이 안 좋은 동안 리가캠 바이오, 올릭스, ABL 바이오, 그쵸? 이제 퓨처캠조차도 엄청 크게 올라요. 그죠? 크게 올랐습니다. 그죠? 퓨처캠도 뭐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한 번씩 알려드렸어요. 슬쩍슬쩍.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왜 지금 신고가 가기 전 또 신고가 뭐 이런 식으로 춤을 추면서 올라갑니까? 왜 올라갈까요? 제약바이오가 진짜 좋아서 올라갑니까? 진짜 좋은 게 확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실제 이 산업을 디테일하게 분석해보면 제약바이오도 살 종목은 한두 종목뿐이 없습니다. 저는 ABL바이오를 4만원에서 멤버십에서 매수를 강조했었고 다른 종목은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보시면은 저는 두산LBT의 사업의 폐쇄성, 그러니까 아무나 참여할 수 있다. 비싼 만큼 독점적인 산업구조가 있다. 4세대 기술 전환, 경쟁사의 등장이 어려운 산업구조, 미국의 시장의 경쟁력 으로 볼 때 4세대 SMR 2030년까지 실적 상향의 주요 원인이 될 것이다. 현재 실적이 어닝 쇼크를 기록해도 올라가는 종목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40일 내외가 되면은 방향성은 바뀌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늦을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7월에도 제가 멤버십에서 사라고 했던 게 현대마린안전고 엔진하고 하나조선의 HD한국조선해야 그리고 HD 현대비포 같은 종목이었는데 7월에 급락이 짧게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조선주들은 폭락이 나왔습니다. 고점에서 마이너스 26%까지 폭락 나와요. 이런 점에서 여기서 강력하게 매수 신호를 보내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 큰 돈을 버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물쩡 저물쩡 뭐 물린 상태에서 괜찮다, 두산LBT 지금 대충 사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저는 늘 얘기하지만 대충 사기에는 뭐 지금 관점에서 나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9만원에서 누가 샀다고 생각해보세요. 물립니다. 근데 7만원 8만원 사이에서는 괜찮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쵸? 그러니까 사실 이제 차트 관점에서 보면 항상 이런 종목은 이제 월요일 화요일 분위기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때 이제 저점이 빠르게 나오고 끝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쵸? 이제 두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허수가 아니라는 근거, 11월 11일 허수가 아니라는 근거를 찾아야 돼요, 먼저. 그죠? 이제 9시에 거래량이 빵 나왔어요. 그러니까 허수는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정도 변동성이 생기면은 마이너스 20% 이하, 85만원과 80만원 사이 이 라인에서는 최저점 매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화폐가치 하락과 130만원을 향해 이제 또 움직이는 거죠. 물론 제 얘기와 달리 뭐 75만원까지도 하락할 확률이 있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이제 우리 주식이라는 거는 AI 버블이 진짜 엔비디아가 실적이 너무 크게 꺾여가지고 꺾이면은 이제 무서운 속도로 하락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와 달리 오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못 잡습니다. 못 잡아요. 진짜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못 잡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잡으면 오히려 하락 나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요. 변동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만큼의 변동성은 없더라도 현물도 베타값에 따라 SK하이닉스의 베타값과 삼성전자의 베타값이 달라요. 두산LBT는 SK하이닉스보다는 오히려 바이오 쪽의 변동성과 비슷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 소분량도 예를 들어 하나멀티리얼즈 지금 그림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이쁜 건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그림이 굉장히 이쁜데, 그러면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의 변동성과 두산LBT 변동성이 비슷해요. 그렇죠?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매수하시면 수익이 날 수 있다. 이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을 우리 멤버십에서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 1년 기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주도주를 잘 잡아야 되고, 저는 이제 내년에도 건강한 조정만 일어나면 굉장히 우리 시장은 빨리 좋게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먼저 주도주는 뭐냐? 먼저 가는 거는 일단은 주도 섹터가 먼저 간다.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이제 뭡니까? 소형주와 코스닥. 소형주와 코스닥은 뭡니까?
로봇이죠. 로봇하고 소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로봇 소부장 뭐 이런 쪽이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압바이오도 움직일 수 있고 뭐 이런 건데,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디테일하게 공부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내년 하반기라는 거예요. 지금 하반기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종목을 교체하기보다 지금 주도주를 어떻게 더 싸게 매수할까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제 상대 수익률을 클 수 있는 종목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점 참고하세요. 저희 멤버십 오늘도 분위기 괜찮은데요. SK하이닉스, 파미스, SK스퀘어, LNF, 이오테크니스, 리노공원까지 180만원, 100만원, 20만원, 180만원, 100만원 이렇게 수십만원, 수백만원 수익이 나신 분 계시고요. 이렇게 이제 42만원 호롱인더, SK스퀘어, 이오테크니스, SK스퀘어, 이오테크니스, 고영 이런 종목들의 수익이 많네요. 이런 점은 최근에 매수를 강조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멤버십 분위기 정말 괜찮았습니다. 1600만원 이렇게 11월 한 달간 버신 분 계시고요. 11월 12일 886만원, SK스퀘어, 이오테크니스 15% 4% 수익이고요. SK스퀘어 22%, 고영 11%, 파밀세 8%.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한미반도체, 산일, 고영 같은 종목으로 이렇게 50만원 수익 내신 분 계시고요. 이오테크니스, LNF, 한국금융지주로 5%, 9%대 수익으로 230만원 수익 내신 분도 계시네요. 다시 한번 많은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멤버십은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요. SK하이닉스 사실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 SK스퀘어, 이오테크니스, 고영 같은 종목들 매수를 강조했는데 92만원, 이오테크니스, LNF 고영 9%, 8%, 사며 고영 수익 축하드립니다. SK하이닉스 82%, 파밀세, SK스퀘어 16%, 이오테크니스, 산일전기 고영까지 150만원, 320만원. 이런 꾸준한 수익은 멤버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큰 성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립니다.